11월 11일 생생 주식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1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마이너스까지 되눌리는 등락의 큰 변동성이 지속되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졌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해서 상승시키거나 동시에 매도해서 하락시킬 때는 어느 정도 흐름의 방향성의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는데 기관은 현물만 매수해요. 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는데 기관은 현물을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서로 수급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시장의 등락의 변동성이 나타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났고요. 또 오늘처럼 대형주 몇 종목으로 지수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그 대형주의 주가 등락에 따라서 지수의 등락 변동성이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수가 실질적으로 탄탄하게 오르려면 다수의 섹터, 다수의 업종, 다수의 종목에서 상승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오전장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지수를 110포인트 이상 이렇게 급등시킬 경우에는, 자, 오늘 SK하이닉스 볼게요. SK하이닉스를 보시면은 분봉으로 이렇게 볼 때요, 3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아침에 6%대까지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갔죠. 이때 지수가 110포인트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다시 빠졌죠. 다시 제자리로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이후에 SK하이닉스 약간의 밑꼬리, 이게 이제 지수의 밑꼬리를 또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대형주 한두 종목의 등락에 그대로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요, 5일이평선이 우하향입니다. 그죠? 자, 5일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던 상승 파동이 5일이평선을 하향하면서 일단 끝난 거고, 그 이후에 5일이평선이 우하향이죠. 자, 우하향의 이평선은요, 자, 우하향의 이평선은 돌파가 되더라도 지지 테스트를 거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냥 올라갈 경우에는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일이평선이 우하향이기 때문에 어제 돌파된 5일이평선은 다시 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오늘 장 초반처럼 그냥 올라가 버릴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5일이평선이 우상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막상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막혔잖아요. 그죠? 막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자, 5일이평선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지지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시장 흐름은 여전히 또 살아날 여지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5일이평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말이죠. 근데 만약에 5일이평선을 하향을 해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박스권 등락, 그리고 기간 조정의 성격으로 갈 여지도 여전히 잔존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오전에 올라갈 거였으면 그냥 전고점을 돌파했어야 돼요. 근데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5일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다가 전고점 돌파를 시도할 거냐, 아니면 5일이평선을 하향할 거냐예요. 그래서 전자일 경우에는 긍정, 후자일 경우에는 박스권 등락 내지 기간 조정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승에 따른 과열 해소를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의 어떤 물량 비중을 조절하시거나 이렇게 해 나가셔야 돼요. 알았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후속 흐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수와 최소한 동일하게 움직이거나 지수보다 더 나은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찌 됐든 간에 5일이평선 위에서 마감됐잖아요.
그러면 5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아래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주도 종목이 아닙니다. 최소한 5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야만 주도 종목이에요. 알았죠? 그러한 종목. 그런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음선이잖아요. 그런데 5일 이평선 위에서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 종목은 더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장에서는 이런 부분 매매 종목을 선정하실 때 판단해 주시고요. 또한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제 뭐 내일 모레인데 이러한 어떤 변동성의 등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추세는 상승에 있어요. 긍정입니다. 다만 작은 그림, 즉 파동 내지 과열 해소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지금 후속 흐름을 체크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장을 놓고 보면은 그나마 조금 다행인 부분이 뭐냐면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개인이 순매도예요. 코스피에서. 그죠? 개인이 순매도죠. 어제 이어서. 그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밑꼬리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장까지는 5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후속적인 흐름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기준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응 체크를 해 나가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물량의 비중도 조절을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들 많으셨어요.